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기업은 바로 자동차 부품의 강자 화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화신이라는 기업, 현대차 그룹의 오랜 파트너로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 부품 때문에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신이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화신이 어떤 회사인지 그 기본적인 그림부터 좀 그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1975년에 설립됐으니까 역사가 꽤 깊은 회사네요. 주로 자동차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샤시 그리고 차체 부품을 만들어 왔고요. 맞습니다. 그 주 고객은 역시 현대기아차 그룹이죠. 그렇죠. 거의 뭐 반세기 가까이 현대차 그룹과 같이 성장해온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순히 부품 공급을 넘어서서 이 전기차의 핵심이잖아요.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배터리 팩케이스. 이걸 보통 BPC라고 부르죠. 아, BPC요. 네, 이 BPC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경영은 이제 정서진, 장이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도 한 50% 이상으로 꽤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군요. 그리고 작년이죠. 2024년에는 현대차에서 올해의 협력사 대상까지 받았어요. 이건 뭐 현대차 그룹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천의 BPC 공장도 이미 가동에 들어갔고요. 다만 투자자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작년에 주가가 좀 등락이 있었어요. 최고 15,000원까지 갔다가 최저 6,15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변동성이 좀 컸다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변동성 부분은 확실히 인지해야겠네요.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 만큼 저희가 오늘 분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요. 2025년 8월 21일 바로 오늘자로 입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사용하는 분석 방법 중 일부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신중한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시다시피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꼭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화신이 만드는 제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파고 들어가 볼까요? 역시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샤시 부품이겠죠? 그렇죠. 그게 주력입니다. 차량 하부에서 엔진 같은 걸 지지해주거나 바퀴랑 연결되는 그런 중요한 뼈대 부품들인데요. 이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가 넘습니다. 와, 상당하네요. 네. 그 외에도 뭐 차체 강성을 좀 높여주는 보강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연료 탱크 같은 바디 쪽 부품들도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아까 잠깐 언급했던 BPC, 배터리 팩 케이스입니다. 네, BPC, 전기차 시대에는 이게 정말 중요해지겠어요. 그럼요. 생각해보세요. 수백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그 배터리를 외부 충격이나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핵심 안전 부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화신이 완성차 업체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 그러니까 티어 1이라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티어 1이죠. 특히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생산 기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부품을 딱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시스템, 이걸 보통 JIT, Just in Time이라고 하죠. 네, JIT, 적시 생산 방식. 네, 그 시스템을 해외 거점에도 아주 잘 구축해놨어요. 그래서 화신을 볼 때는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동시에 전기차 관련주, 또 미국 조지아에 새로 짓는 공장 때문에 미국 투자 테마주로도 분류될 수 있는 겁니다. 야, 정말 다각도로 볼 수 있는 기업이네요. 그럼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아까 현대차 그룹 내 미국 샤시 시장 점유율이 50% 넘는다고 하셨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 샤시 전문 업체 중에서는 뭐 단연 선두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중국 포함해서 총 6개 나라의 생산 거점을 둔 그야말로 글로벌 기업입니다. 글로벌 플레이어군요.
핵심 경쟁력은 역시 그 50년 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샤시 기술력이죠. 단순히 부품만 찍어내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이 신차를 개발할 때 초기 단계부터 같이 참여를 해요. 아, 개발 단계부터요? 네.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소재를 활용해서 차체를 가볍게 만드는 경량화 기술이나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필요한 기술력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50년 가까운 파트너십, 그리고 작년에 받은 협력사 대상, 이런 것들이 다 신뢰를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이 해외 공장을 지을 때마다 발맞춰서 현지 생산 체계를 딱딱 구축해 놓으니까 물류 효율성도 아주 높죠. 그렇군요. 고객사를 보면 역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정말 현대차 그룹 비중이 절대적이네요. 매출의 80% 이상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죠. 그럼 혹시 고객사를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 같은 것도 하고 있나요? 물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그 BYD 아시죠? 네, 알죠. 그런 현지 업체와의 거래를 늘려서 지금 중국 내 매출의 절반 이상은 비현대 기아차 그룹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그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폭스바겐 북미 공장에도 일부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군요. 하지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현대모비스와의 대규모 BPC 공급 계약인 것 같아요. 이게 화신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리하시네요. 이 계약은 그냥 단순한 수주권이 아니에요. 화신이 현대차 그룹의 핵심 전기차 파트너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뭐랄까 결정적인 증거 같은 거죠. 규모가 어느 정도였죠? 이게 2025년 11월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공급하는 건데요. 총 규모가 약 9,400억 원입니다. 와, 9,400억 원이요? 네. 이걸 연평균으로 따지면 매년 1,500억 원이 넘는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새로 생기는 셈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지금 미국 조지아랑 인도 푸네에 BPC 전용 신공장을 짓고 있고요. 두 곳 다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BPC가 화신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화신을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 즉 호재와 또 반대로 주의해야 할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정책 25% 관세 부과 가능성이 계속 얘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딱 마침 화신의 조지아 공장이 2025년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라는 거죠. 이건 관세 위험을 피하는 동시에 오히려 미국 내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타이밍이 아주 좋네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BPC 사업이 본격화되면 다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캐스퍼 EV라던가 아니면 곧 나올 EV3, EV4 같은 소형 전기차 모델들 있잖아요. 여기에 BPC 공급이 시작되면 매출 성장에 상당히 기대됩니다. 네. 전망치를 보면 BPC 매출이 2025년에는 한 500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개당 판매 단가, 이걸 ASP라고 하죠. 네, 평균 판매 단가. 네, 이게 약 10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높아요.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주 긍정적이죠. 영천 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조지아, 푸네 신공장 가동 효과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고요. 긍정적인 중정이 많네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들,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관세가 만약에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차나 기아 차량에 부과된다면 이게 화신에게도 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고객사가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중국 시장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잖아요. 이 부진이 계속되는 것도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신공장을 처음 가동할 때는 초기 고정비 부담이라든가 감가상각비 증가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켜봐야 합니다. 네, 신규 투자의 초기 비용은 감안해야겠군요. 화신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회사를 둘러싼 더 넓은 시장 환경의 변화도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체가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요.
또 미국 IRA나 유럽 CRMA와 같은 정책들 때문에 주요 시장에서 자국 내 생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현대차 그룹의 전략 변화도 화신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하죠. 현대차 그룹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조지아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생산 능력을 기존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기로 했고요. 인도 시장 공략도 강화하고 있고 또 가격 경쟁력 있는 소형 전기차 라인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신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한 70% 정도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의 성장에 발맞춰 같이 성장할 기회가 많고 특히 미국 현지 생산으로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BPC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확보한 셈이네요. 네, 그런 측면이 강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가 혹시라도 둔화되면 자동차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 또 원자재 가격 변동성 문제, 그리고 화신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게 한 30% 정도의 리스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화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현대차 그룹과의 아주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전기차 시대의 핵심 부품인 BPC 사업에 새롭게 뛰어들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중국 시장 상황, 또 신규 투자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같은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화신이 앞으로 이 BPC 사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키고 특히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확장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느냐가 향후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파도를 또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갈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화신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또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는 어떤 점들을 봐야 할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